두 번째로는 사회 구조적 측면인데요. 압축 성장의 그림자, 자본주의의 한계, 인간의 욕망, 시장 원리주의. 두 번째로는 갑질 문화 팽배, 상호 존중과 수평적 조직 문화 필요하고요.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테일의 구제인데요. 설계나 시공, 감리, 법, 경영적 측면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중심주의인데요. 과정을 등한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구조물 붕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붕괴 사고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자극적인 기사와 컨텐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혼돈을 넘어 피로감마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건축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반복되는 건축물 붕괴에 대한 사례별 원인을 살펴보고 평소 저의 생각을 나눔으로써 사고 원인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파괴 메커니즘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파괴 메커니즘인데요. 파괴 형태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성 파괴, 균형 파괴, 추정 파괴가 있는데요. 두 번째 균형 파괴를 먼저 보시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동시에 파괴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균형 철근비라고 하고요. 세 번째 추정 파괴는요.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되는 형태인데요. 갑작스러운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개는 균형 파괴와 추정 파괴는 구조 설계 시 적용하지 않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성 파괴는요, 철근이 먼저 파괴가 되고 추후에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는 형태인데요. 균형 철근비 대비 철근이 적고요. 대신에 최소 철근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파괴 징후가 예측이 가능하고요. 구조 설계 시 통상 적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연성 파괴 과정을 살펴보면요, 철근은 인장력을 담당을 하고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담당을 합니다. 첫 번째 연성 파괴는 철근이 항복점에 다다랐을 때 탄성이 상실이 되고요. 변형이 진행되게 됩니다. 즉 소성 발형이 돼서 영구 변형이 되게 됩니다. 탄성 성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콘크리트의 극심한 균열과 처짐이 발생하고요. 붕괴 징후이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는 대피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철근 파괴 후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붕괴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 파괴 메커니즘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무량판 구조 시스템인 삼풍백화점 및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과 벽식 구조와 무량판 슬래브를 적용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총 3건의 건축물 붕괴 사고 원인을 문헌과 차구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원인인데요. 95년 6월 29일 날 발생을 했고요. 사용 승인 6년 경과 후에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공상 원인으로는요. 슬래브의 상하부 철근 부실한 배근 간격 유지. 두 번째 슬라브 집판부와 드롭 패널이죠. 기둥의 부실 시공. 세 번째 붕괴한 옥상과 5층 식당가의 과도한 초과 하중 발생. 내력벽과 슬래브 연결 철근의 정착 부실. 철근과 콘크리트의 결합 부실.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옥상 냉각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타 원인으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부실에 따른 예고된 참사, 무리한 매장 증설, 내부 구조 임의 변경과 증축,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했고요. 허가도서와 다른 별개의 시공도서를 적용하여 시공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험대처 미비인데요. 경영자의 오판이고요. 기술자의 자문 의견을 무시하거나 생략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인데요. 첫 번째, 데크 플레이트를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 임의 선출로 인한 집중 하중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39층 이중 바닥 슬래브 공법 변경 시 건축 구조기술사의 구조 검토 절차가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하중이 2.24배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푸집 공법 적용 시 동발이 설치가 불가한 이중 슬래브를 데크 플레이트를 거푸집 대용으로 자재 변경하였습니다. 즉 일반 슬래브를 데크 플레이트로 설계 변경한 것이죠. 세 번째, 데크 플레이트를 거치하기 위한 피트층에 데크 플레이트 지지용 가벽을
설치했는데요. 동바리 대신에 가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개수 하중 부담이 1.96배에서 2.24배가 증가가 됐고요. 핀 모멘트는 1.68배에서 3.47배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39층 하부 3계층 동바리를 콘크리트 타설 직전 임의 철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로 3계층에 대한 동바리를 존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사전에 해체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조 설계 변경에 의한 구조 검토 사항 발생을 했는데요. 원 구조 설계자의 기술 협력을 받지 않았고요. 구조 변경 심의 절차가 누락됐고, 구조 변경 사항 감의자 확인 절차가 미실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요,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부실에 의한 구조체 강성 미달인데요. 레미콘 품질 및 양생 관리 미흡, 설계 구조체 강성 미달, 구조체 포화 시험 강도는 설계 강도의 약 60% 내외가 되겠습니다.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기 및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후 고양 온도 유지를 위한 양생 시공 수준이 미흡한 상황인데요. 고체연료 사용 24시간 보양으로 구조체 강도 발현 저하 원인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하루밖에 양생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 관리 실적 전무, 경직된 품질 관리 운영, 시공 환경 및 레미콘의 고층의 수직 압송 타설 조건 미반영. 다시 말해서 고층인데 콘크리트 슬럼프를 획일적으로 배합 설계를 해서 작업성이 안 좋은 관계로 아마 물을 탔다는 거죠. 가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원인인데요. 시공 관리 감리 기능이 작동되지 못한 공사 관리 부실인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축 심의 조건 이행 사항 미이행, 관계 전문 기술자 즉 원 구조 설계자와 계약하지 않아서 심의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 감리는 설계 도서와 일치, 시공 확인, 품질, 공사 안전관리,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는 내용인데요.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 분야 공중별 건축 업무 기준에 의거 건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괄 건축서로 작성을 했고요. 변경된 내용에 대한 지지용 가벽이라든가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구조 검토 내용이 누락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 구조 기술사죠. 업무 협력 이행하지 않은 건데요. 해당 공정 철근 배근 및 구조 설계 변경, 데크 사용에 따른 가설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검토에 대하여 건축 구조 기술사의 확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고 사례인데요. 최근에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전단 보강근 미설치에 따른 전단 내력 부족, 즉 무량판 구조인데요. 구조 계획과 구조 개선서상 부재 일람표 불일치, 전단 보강근 설치 누락 시공, 구조도면 배근 상세 미흡 및 검토 승인 부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경공사 등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시공 하중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 중 흙쌓기나 토심, 골재, 작업 차량 등으로 인해 설계 하중이 초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조치가 미흡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붕괴 구간 콘크리트 제품의 품질 저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기준은 만족을 하는데요. 붕괴 구간 채취 콘크리트 실험체는 기준에 만족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접적인 원인인데요. 무량판 슬래브, 접합부, 배근 상태 등에 대한 검측이 미흡한 건데요. 검측 미흡으로 인해 전단 보강근이 미설치됐고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조경공사 등 시공 하중 적재 시에 구조 검토 및 확인이 미흡한 상태였는데요. 시공 중 설계 중 초과 상황 등에 대한 동바리 재설치 등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량판 구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가 미흡한 사항인데요. 별도 기준이나 시방서 미흡이 당 현장 전단 보강근 미설치 및 시공 하중에 대한 조치 부족으로 연결되어 붕괴가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물 붕괴 원인에 대한 6가지 관점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 시스템적인 측면인데요. 원도급자와 품질 및 안전관리자, 감리, 하도급 업체 간
종속적인 수직관계, 공사 관계자 간 소통 부재, 의사결정의 종속성, 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 외면, 건설 산업의 후진성, 불량적 접근, 무리한 공정, 거친 일처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구조적 측면인데요. 압축 성장의 그림자, 자본주의의 한계, 인간의 욕망, 시장 원리주의. 두 번째로는 갑질 문화 팽배, 상호 존중과 수평적 조직 문화 필요하고요.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테일의 부재인데요. 설계나 시공, 감리, 법, 경영적 측면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중심주의인데요. 과정을 등한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영적 측면인데요. 건설업 특성, 경영과학을 간과한 사주의 편중된 경영 마인드, 엔지니어 마인드 배제, 독단적인 의사결정, 현장이나 사무실의 의견을 무시하는 풍조, 안전의식 결여, 책임회피적 태도인데요. 실무자만 통상 부속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용적 측면으로 획일적인 공사비 산정, 품질 및 안전 강화 추세에 따른 추가 관리비 미산정, 용역비 산정의 경지성, 대가 산정은 법정 초급 기술자인데요. 실질적인 업무 처리는 고급 기술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대가에 대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과도한 이윤 추구, 제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적 측면인데요.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낮고요. 오랜 경험에 의한 노하우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고요. 숙련된 기술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우수인재 이탈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획일화된 견적, 규모나 현장 여건, 공사 품질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타인데요. 건설 카르텔, 로비나 전관, 불공정, 기득권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사고조사 보고서의 한계인데요. 기술적 측면의 결론이고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 구조물 붕괴에 대한 사례별 원인과 6가지 관점에서 저의 평소 생각을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현재 개발의 시대의 끝자락에서 신규 물량 고갈로 척박해지는 건축계, 연이은 대형 붕괴 사고에 대한 사회적 이슈, 국민 불안 등 선뜻 다루기 어렵고 조심스러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붕괴 사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여정이 멀게 느껴지지만 이번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붕괴 사고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생각TV 정재춘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